예, 페라리 우니베르소 전시회 보려고 동대문 DDP로 갑니다. 동대문 DDP로 아침에 가는 시간이 그게 만만치가 않죠. 지금이 10시 10분인데 도착하면 11시 18분. 1시간 한 10분 걸립니다. 너무 작고. 그래서 동대문 DDP 가는 게 그게 쉽지가 않아요. 사실 어렵진 않죠. 출근 시간대도 아니고. 제가 오늘 11시 반 타임. 이게 오늘 총 5개 세션인데 아침에 가는 것보다 훨씬 낫죠. 저 11시 반 타임이라서 그냥 뭐 비교적 널널합니다. 심지어 집에서 아침도 먹고 점심도 먹고 아점을 한 큐에 먹었죠. 어쨌든 우니베르소가 아시아에서는 처음 열리는 행사라고 하네요. 페라리 그 전시회 중에 포르쉐 이코넨 있잖아요. 그거와 약간 좀 비슷한 행사. 그래서 평소에는 보기 힘든 그 페라리의 그 역사적인 클래식카들 있잖아요. 그거를 이렇게 볼 수 있는 시간이라고 합니다. 생각해보니까 페라리는 뭐 자주 보지만 아니죠. 페라리 자주 못 보죠. 그렇게 클래식한 페라리는 진짜 보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가고 있습니다. 그게 원래 경쟁률이 되게 치열해서 그 미디어 그 추첨하잖아요. 그것도 되게 많았고 그 고객들 제가 티켓 있잖아요. 그것도 금방 매진됐다고 하네요. 그래서 오늘 그거 보고 그리고 오늘 이거 하면서 로마 스파이더 있잖아요. 그것까지 이제 한 큐에 해결하는, 그러니까 올해 하는 페라리 행사 중에서 가장 큰 규모라고 하네요. 어쨌든 그거 보고서 이제 돌아와서 충전해야죠. 지금 배터리가 34% 남았는데 아무도 없는데 왜 그래? 가끔은 아무것도 옆에도 없었거든요. 지금 이 배터리가 33%, 주행 가는 거리가 175km. 그러니까 동대문 DDP에 왔다 갔다는 할 수가 있는데 내일 저 용인 가야 되잖아요. AMG 행사. 그러니까 오늘 갔다 와서 충전을 해놔야죠. 가득. 그럼 오늘 이마트 가야 되겠네. 충전하면서 저기 멍 때리고 있을 순 없잖아요. 그러고 보니까 아이오닉6는 그 왓챠 웨이브 그 해당 사항 아닌가? 업데이트? 왜 안 뜨지? 남들은 막 떴다고 하는데 해당 사항 아닌가 이 차는? 그게 보도자료에는 6세대 내비게이션 뭐 차량만 된다고 했는데 근데 뭐 저는 그거 안 돼도 상관이 없습니다. 어차피 차에서 그런 거 안 봐요. 그거 보려면은 일단 정차해야 되잖아요. 피도 안 해놓고. 결국에는 그 멍 때리고 있는 시간이 제가 없어서 차에서 왜 전기차 처음 샀을 때 또는 사기 전에는 충전하면서 멍 때리는 시간이 많겠구나. 그래서 뭐 책을 하나 사야 되나? 아니면 집에 있는 뭐 총균수라도 하나 갖고 와서 차에다 놔둬야 되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는 차에서 멍 때리는 시간이 거의 없습니다. 제가 라이프 스타일을 그렇게 해서 그런가? 예를 들어서 충전할 때 가능한 뭐 다른 일을 예를 들어서 뭐 이마트에 가서 쇼핑을 본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피트 같은 경우에는 저것도 금방 되잖아요. 저거는 뭐 물려놓고서 이피트는 화장실 한번 갔다 오고 그리고 연락해야 되는 거 있잖아요. 뭐 어디다 문자 보내고 뭐 자잘하게 하는 거 그런 거 하고 나면은 돼 있어요. 그래서 차에서 멍 때리고 있는 시간이 생각보다 별로 없어요. 그래서 왓챠랑 웨이브가 다 무슨 상관이에요. 필요 없어요. 다 안 되면 열받긴 하지만 뭐 딱히 뭐 필요 없습니다. 근데 왓챠랑 웨이브 망하면 어떡해요? 그거 상태가 안 좋다면서요. 왓챠 웨이브 만약에 지금 현대차 시네마에 그 왓챠 웨이브 들어가는데 걔네들 망하면은 그거 없어지는 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뭔가 이게 정확하게 맞았는데 실시간 교통 상황 있잖아요. 이게 내비게이션 경로에 파란색 뭐 색깔로 구분이 되잖아요. 막히면 빨간색. 근데 옛날에는 이게 내비게이션이 정확하게 맞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파란색이에요. 꽉 막혀있는데 이게 며칠 전부터 그래요. 며칠 전부터. 왜 그러지? 옛날에는 이거 정확하게 맞았는데 옛날에는 이렇게 보잖아요. 그래서 딱 막혔을 때 딱 보면은 딱 빨간불이 시작이 돼요. 그래서 야 정확하게 잘 맞는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최근 한 4, 5일 사이부터는 일주일 사이에는 이거 안 맞고 있습니다. 아니 제이자유로 이렇게 꽉 밀리는데 왜 일로 가라고 했을까? 내비가 저 평소에 저 출근할 때 서울로 갈 때 제이자유로는 거의 이용을 안 하는데 그냥 오늘 한번 와봤는데 차 엄청나게 밀리네. 여기서부터 계속
빨간색은 아니지만 도착 때까지 거의 그 오렌지색 있잖아요. 그 중간 정도 밀리는 거, 그 정도입니다. 그래서 왜 굳이 일로 오라고 했을까? 참. 어쨌든 여기서 강변북로 타고 내부순환도로 타고 넘어가는 그런 코스입니다. 내부순환도로로 가면은 그게 차가 더 돌아가는 그런 코스인데 그쪽이 좀 더 빠른가 봐요. 참고로 순정이랑 그 핸드폰 내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카카오 내비 두 개 동시에 찍어보잖아요. 그러면은 항상 카카오 내비가 그 시간이 짧게 나와요. 예를 들어서 뭐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찍는데 카카오 내비가 뭐 한 50분 걸린다고 하면은 이 순정 내비는 그 블루링크를 찍었을 때 한 1시간 5분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가보면은 거의 순정 내비가 맞아요. 도착 예정 시간이. 그러니까 카카오 내비만 보고서 지금 50분 나오니까 그냥 50분 전에 떠나면 되겠다 이러면 늦더라고요. 여기서 내부순환도로를 타고 갑니다. 과연 이쪽으로 오는 게 더 빨랐을까 라는 의문은 강력하게 있는데 여기 좀 안 밀리잖아요, 자유로. 어쨌든 여기서 내부순환도를 타고 갑니다. 저기 안 밀리니까 저거 타고 가고 싶네, 자유로. 어쨌든 이 차는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시네마는 별로 안 아쉬운데 저는 그거 좋더라고요. 전력량 소모되는 거 나오잖아요. 코나 보면은. 그러니까 그게 진짜 가장 최신에 나온 그런 전기차만 되나봐요. 의외로 내부 순환도로가 별로 안 밀리네. 의외로 저게 약간 그 연두색이면 안 밀리는 거예요. 꼭 파란색까지 바라지도 않죠. 안 밀리는 거죠. 이거 타고 쭉 가다가 마장에서 빠져서 청계천로로 이렇게 내려가서 가는 거죠. 그쯤까지 가면은 차가 거의 안 밀려요. 그 주변은. 어쨌든 저번 주말에 이 차 타고 크루징 90으로 하고 있는데 저 차가 멈췄어요. 그러니까 그 앞에 그러니까 앞에 아무것도 없었는데 감지를 해서 속도를 이렇게 늦추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팬텀 브레이크 이런 건 아닌데 그냥 이렇게 천천히, 그러니까 이거 A, B 2단계잖아요. 멀티. 그 초반 그 정도의 감속량으로 이렇게 멈췄어요. ACC도 풀리고. 그래서 비가 왔다고 해서 이렇게 감속을 하고 스스로 그런 적은 한 번도 없었는데 저번 주말에는 비가 좀 많이 와서 그런가? 어쨌든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ACC도 사실 너무 믿지 말아야 되죠. 내부순환도로가 밀리면 지옥이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안 밀리잖아요. 그러면 경치가 좋습니다. 특히 오늘처럼 이렇게 공기가 깨끗하면은 뭔가 이렇게 구경하면서 갈만해요. 참고로 여기 지금 포장을 새로 했나봐요. 좀 전에 그 표지판이 있었는데 여기가 저소음 포장 구간이라고 하네요. 어쩐지 조용하더라. 어쩐지 겁나 조용하네. 이게 아마 양쪽에 아파트 때문에 그런가 보죠. 그러니까 저 항상 다니면서 그 생각했어요. 이게 이런데 아파트 살면은 이 도로 차들이 여기 엄청나게 많이 다니잖아요. 밤에도 되게 시끄럽지 않을까, 밤에도? 그 생각을 많이 했는데 새로 깔았나 보네요. 그것 때문에. 와, 저게 끝나고 콘크리트 나오니까 더럽게 시끄럽네. 역시 방음의 완성은 노면이죠, 노면. 생각보다 이 라디오 잡히는 거 있잖아요. 이거는 옛날 차랑 별 차이 안 나는 것 같아요. 터널에서 그 95년식 아반떼 터널 들어오면은 막 지직거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최신 차를 타면은 터널에서도 이런 잡음 없이 막 되게 잘 들리지 않을까 하는데 안 그런 것 같아요. 잡음 많이 잡히잖아요. 아반떼랑 별 차이 없네. 그리고 그때 그 비 오는 날 그 자유로 저기 파주 끝에 쪽에 라디오 키고 똑같은 거 93.1 키고 가잖아요. 그러면은 가끔 가다가 저 중국말도 잡혀요. FM 93.1 듣고 가는데 중국말도 잡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를 자주 다니는 건 아닌데 이 내부순환도로가 예전에 비하면은 홍지문 터널 지나면은 차가 훨씬 안 밀리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이 홍지문 터널 지나서도 여기 기름에다 빠지는 거 있잖아요. 여기 3차로에 진짜 줄 길었거든요, 옛날에는. 근데 예전에 비하면 이쪽이 오히려 차가 더 안 밀리는 것 같은데. 그리고 지금부터 저기 그 월곡 그쪽으로 빠지는 데까지 차가 또 항상 안 밀려요. 차가 더 안 밀리죠, 여기서부터는. 그래서 예전에 비하면은 내부순환도로가 예전 같지 않구나. 내부순환도로도 예전 같지 않아요. 뭐 어쨌든
오늘 갔다 와서 충전을 하고 그리고 갔다 와서 또 충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다음날에 저 크라운 발표회가 있고 또 그 며칠 뒤에 크라운 시승회가 있잖아요, 정선에서. 그래서 그거를 대비해서 충전을 갔다 와서 한 번 더 꽉 해놔야 되지 않을까. 와, 여기 내려가려면 1km가 남았는데 벌써부터 줄을 서네. 좀 전에 했던 말 취소요. 원래 여기 내려갈 때 차 하나도 안 밀렸는데. 어쨌든 도착하면은 11시 16분, 지금 10시 55분. 시간 여유가 있습니다. 밥은 주나? 보통 이런 데 밥 안 줍니다. 밥 없이 그냥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케이터링, 그 요만한 거 저 핑거푸드 뭐 그런 거만 있어요. 그래서 나가서 먹으려고요. 예, 이제 내려왔습니다. 야, 여기서도 세상에 16분이나 걸려요. 도착하면 11시 17분, 지금 11시 1분. 그렇게 오래 걸리나? 그렇게까지 여기서부터 밀리지가 않는데. 어쨌든 저 토요타 크라운 그 시승회 당첨은 됐어요. 당첨은 됐는데 이제 문제가 저기를 이제 제 차를 끌고 가냐, 갈 수 있냐 없냐. 네, 그게 관건이죠. 이게 버스를 타고 가면은 여러모로 안 좋아요. 제 차를 타고 가야지 여러모로 유리합니다. 왜냐면 제 차를 타고 가야 최소 영상이 시승기 포함해서 2개가 나오고, 결정적으로 이게 제 차를 타고 가잖아요. 그러면은 그 찍을 수 있는 시간이 훨씬 길어요. 그러니까 버스를 타고 가면은 도착해서 밥 먹고 바로 이렇게 하면은 그 시간이 없거든요, 뭐 이렇게 자세하게 찍을. 근데 만약에 제 차를 타고 간다 그러면 새벽에 일찍 출발해서 거기 일찍 도착하잖아요. 그럼 거기에 차들이 다 있을 거 아니에요. 주차가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남들이 오기 전에 그 실내 이런 거 다 이렇게 미리 좀 더 잘, 이래서 매일 오래 걸리는구나, 잘 찍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굉장히 유리합니다. 근데 그렇게 이쪽에 일찍 찍으려고 새벽에 일찍 출발해서 갔는데 차들이 다 지하에 있다. 이러면 진짜 짜증나죠. 일찍은 보람이 없어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내가 일찍 좀 더 많이 찍으려고 아침에 일찍 도착했는데 차들이 막 다 지하에 있는 거예요. 그것도 막 컴컴한. 그럼 뭐 이게 찍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억울하죠. 결정적으로 가방을 들고 버스를 타러 가야 힘들어요. 그 출발하는 곳이 경복궁인데, 야, 촬영 가방을 들고 지하철을 타고 거기를 왔다 갔다 한다. 그래서 크라운 시승에는 제 차를 갖고 가는 게 목표입니다. 갖고 가야 되는데, 심지어는 그 다음날 갖고 가야 되겠구나. 진짜 그 다음날 저 무슨 현대 포니의 시간인가 뭐 행사도 있어요, 서울 그 모터 스튜디오에서. 그래서 제 차를 갖고 가야 되는구나. 어차피 새삼스럽지만 이렇게 보면은 청계천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죠. 옛날에 비하면은 지금의 청계천은 진짜 엄청나게 깨끗해진 거거든요. 옛날에는 일단 청계천에 오토바이가 어마어마하게 지금도 많긴 하죠. 하여튼 많았고, 그리고 막 이렇게 양쪽에 그 고가, 옛날에 청계 고가 있었잖아요. 고가 양쪽으로 막 그런 그 불법 테이프 이런 거 막 되게 많이 팔고, 그래서 여기 뭐 이렇게 없는 게 없었죠. 옛날에는 청계천에 진짜 없는 게 없어서 어떤 말도 있었냐면은 청계천에 가면은 미사일도 만들어준다, 이런 말도 있었어요. 그 80년대 90년대 그 정도로 청계천에 없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막 그 학교 다닐 때 보면은 뭐 그런 애들 있잖아요, 날라리들, 질 안 좋은 애들. 그런 애들이 청계천 와서 그 빨간 테이프 있잖아요, 그런 거 막 사고 그랬죠. 제 얘기한 게 아니고요. 그랬어요. 하여튼 다른 애들이 그랬는데 기껏 샀는데 막 사갖고 와서 집에서 보면은 막 무슨 명랑운동회 이런 거고. 그런 일이 저 비일비재했습니다. 제 얘기한 거 아니에요. 예, 다 왔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이런 행사할 때 딱 여기에 그 완속 물리면 딱 맞잖아요. 여기에 완속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여기 동대문 DDP 주차장에 저 되게 많습니다. 충전기는 보니까 항상 놀고 있던데. 그래서 딱 이렇게 물리면은 좋은데 돈이 아깝죠. 충전 돈 내고 하기가. 제가 아직도 포인트가 많은데 현대 M포인트 그게 27만원인가? 근데 저 많이 줄었죠.
제가 77만 원인가 있었는데 N포인트가 뭐 이렇게 이것저것 막 닥친 대로 많이 사고 그러다 보니까 많이 줄었고요. 근데 SS 차저도 아직까지 저 14만 원 있어요. 그러니까 왜 돈을 주고. 그래서 여기 오면은 여기 행사장 갈 때는 지하 2층에다가 차를 세우는 게 더 유리합니다. 더가 아니라 이게 바로 이어지니까 여기가 훨씬 낫죠. 주차를 어디다 할까? 참고로 여기 주차할 데가 많아요. 주차 공간이 널널합니다. 참고로 집에서 여기까지 34.1km고 1시간 9분 걸렸고 평균 전비는 7.1 나왔습니다. 배터리가 28% 남았으니까 진짜로 이제 충전해야 되겠군요. 여기군요. 신차협회가 항상 열리는 곳. 이거 그냥 지나가면 돼요? 아니 같이 이제 다음 주로 넘어갈 거예요. 그래요? 무슨 투어에서 조금 속도감 맞춰주세요. 차량 빠르게 마무리하시고 앞쪽으로 이동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다른 차와 비교해도 F40이 차가 낮아 보여요. 왜요? 저희 빨리빨리. 아, 그래요? 저희 빨리빨리. 예. 저희 죄송한데 시간이 딱 한정돼 있어서. 네. 네, 바로. 방금 페라리 40, 50 엔초 페라리 보고 나니까 얘네들은 흥미가 없네. 그지? 나도 네. 지금 아까 50 보고 나니까 흥미가 뚝 떨어지네. 뚝 떨어졌어. 어떻게 내가 얘기한 거. 내가 쟤한테 그랬어. 뭐가 제일 마음에 들었더니. 40 기가 막히죠. 아니 저 40 이런 거보다 50이 더 좋은데. 40 이런 거보다가 이거 보니까 그냥 심심해. 딱 들어와서 50 보니까 네. 이거다 그랬는데 다음부터는 안 보이잖아. 그냥 사진만 몇 개 찍고 하는 거. 근데 왜 이렇게 저걸 이렇게 못 찍게? 그걸 못 가고 못 움직여. 네. 진행을. 이거 끝나고 또 자유롭게 볼 수 있는 거야? 아니요, 여기서 한 번 지나가면 끝이야? 너는 우치를. 감을 못하게. 그러니까 지나가고 다 촬영하겠다고 무리해서 이탈해서 찍고 이런 거는 영상이 안 되고 이렇게 같이 다니면 영상은 그러니까 우리 한 번 지나가 난 다음에 자유 시간으로 또 못 찍는 거야? 네, 여기 다시 재입장 안 됩니다. 포르쉐 이코네는 그때 찍게 했는데. 여기는 한 번 지나가면 저거 못 찍는 거야? 네, 일단 그렇게 안내해요. 그래? 그러니까 여기 이거 한 번 지나가면은 다시 못 온대네요. 이게 마지막이에요. 야, 시간이 너무 없어서 저쪽에 있는 차들은 구경도 못 했는데 세상에. 여기는 테일러메이드. 이것은 장인들이 직접 이렇게 만드는 것을 의미를 하고요. 여기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장인들이 만든다고 합니다. 장모님도 아니고. 사용되는 거는 We selected Korea as the first place to have this event because here in Korea we use a specific material because it's a soft top, but I think it's worth mentioning that we have been very careful in order to deliver a soft top. 이마트 화를 찍으면은 화정점이 나와야지 화정점이 하나도 안 나오네요. 뭐 이래? 진짜. 아이고 진짜 이거 웃기네. 여기 서울이라 그런가? 아무리 그래도 좀. 이마트 화정점 지금부터 1시간 5분 걸리네. 와, 오래 걸린다. 어쨌든 페라리 우니베르소 보고 돌아갑니다. 우니베르소가 유니버스란 뜻이겠죠, 이탈리아어로. 대략 비슷하니까. 근데 뭔가 준비를 되게 많이 한 것 같아요. 준비를. 왜냐면은 페라리 CEO도 오고요. 저는 페라리 CEO도 올 줄 몰랐네요. 페라리 CEO도 오고 뭐더라 아까 CMO도 오고, 그래서 고위 인사들이 되게 많이 왔어요. 그래서 사실 페라리 행사가 대체로 좀 그렇긴 한데 이게 뭔가 그 미디어를 위한 행사라기보다는 VIP 또는 고객용 느낌이 조금 더 강합니다. 어쨌든 우니베르소가 굉장히 국내에서는 처음이잖아요. 잘 안 열리는 행사고, 이게 되게 좋은 게 클래식 페라리도 있잖아요. 그 차들 보기가 힘들잖아요. 새 차도 보기가 힘든데 클래식 페라리는 뭐 그냥 일반들에서 보기가 뭐 거의 이제 하늘의 별 따기 뭐 이런 수준인데, 그런 차들을 본다는 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가 한 5개 존으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 것 같은데, 첫 번째가 그 F1 머신들. F1은 사실 그것도 너무 이제 실생활과 동떨어진 거라서 별로 감흥이 없고요. 그 다음이 이제 클래식 페라리인데, 물론 클래식 페라리도 현실과 매우 동떨어져서 감흥이 없긴 한데, 일단 너무 멋지죠. F40. 진짜 제가 F40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래서 외국에서 몇 번 보긴 봤거든요. 보긴 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F40은 지금 봐도 소리가 나는. 그 F40 다음에 나온 게 F50이잖아요. 그래서 F50도 굉장히 훌륭한. 근데 사실 그 당시에도 F50 처음 나왔을 때 뭔가 F40만큼의 임팩트는 없었다.
라는 좀 그런 느낌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딱 같이 놓고 바로 옆에 있으니까 같이 놓고 보니까 확실히 F40만큼의 그런 임팩트는 지금 봐도 아니네요. 엔초 페라리는 말할 것도 없고, 엔초 페라리는 처음 나왔을 때 뭔가 그 기존의 그 페라리 기암 하이퍼카 그거와 느낌이 좀 달랐거든요. 약간 좀 건담 같은 실제로 그 디자이너가 켄 오쿠야마였잖아요, 일본 사람. 그래서 느낌이 좀 달라서 그때 당시에도 제가 보기에 엔초 페라리는 약간 좀 이질감이 있었긴 한데 그래도 뭔가 그 친숙한 그런 건 있어요, 엔초 페라리가. 왜냐면 제가 엔초 페라리 그 당시 나왔을 때 국내에 비공식으로 들어온 게 있었거든요. 비공식으로 무슨 회장님이 주문했다고. 그래서 그때 아는 사람이 그때 그 어느 튜닝샵에서 그거를 수입을 대행을 했는데 구경 오실래요? 그래서 제가 그때 밤에 가서 구경한 적이 있습니다. 그게 제가 또 여러 번 말씀드리잖아요, 엔초 페라리 키 되게 허접하다고. 그래서 그때 앉아서 시동을 걸어 본 적은 있어요, 엔초 페라리. 그래서 뭔가 약간 좀 친근하죠. 어쨌든 이번에 F40을 다시 보니까 야, 진짜 끝내주죠. F40 진짜 희대의 역작 디자인 아닌가. 진짜 그 당시 피닌파리나의 그 디자인 역량이 진짜 가장 꽃을 피운 게 F40이 아닌가. 사실 그 전에 뭐 288 GTO나 테스타로사나 이런 것도 뭐 끝내주긴 했는데 F40에서 뭐 거의 정점을 찍지 않았나. F50은 살짝 꺾이고, 특히 F40은 뒷모습 있잖아요, 뒤태. 진짜 끝내주는 뒤태가, 야, 압도적. 막 그 되게 높은 그 고정식 리어 스포일러 하며 뒷모습이 진짜 현실 세계 차가 아니라 그 무슨 약간 그 만화에서 튀어나온 것 같은 좀 그런 느낌, 영화나. 그래서 다시 봐도 F40은 끝내주는구나. 그러니까 이번 우니베르소의 하이라이트는 F40이야, F40. 그래서 F40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이제 클래식카 존에 이제 최근 차들이거든요. 최근 차들인데, 야, 거기서 뭐 F40, F50 이런 거 보다가 바로 넘어 이어서 요즘의 페라리 보니까 뭐 그냥 그러네. 별 느낌이 없어요. 별로 이렇게 찍을 만한 상황도 아니긴 했는데 찍고 싶은 생각도 별로 안 들던데. 그거 보다가 이거 보니까. 근데 이번에 이게 굉장히 귀한 차를 이제 보여주긴 했는데 뭔가 그 찍을 시간이 충분하지가 않았어요. 이제 그 각 존마다 도슨트 투어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찍는데 일단 그 각 세션마다 사람들이 많아갖고 저는 이제 딱 그 차만을 찍기는 원하는데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게 안 돼요. 그리고 그 도슨트 투어가 끝나잖아요. 그러면 바로 다음 존으로 이동을 해요. 그래서 차라리 그럼 그거 안 보고 여기서 찍으려 안 돼요. 가세요. 뭐요? 더 이상 있으면 안 되는데 가래요. 그러니까 한번 지나가면 못 오는 거예요. 후진도 안 돼요. 사람도 있어서. 그래서 되게 귀한 차들을 보긴 했는데 찍을 시간은 별로 없었다. 그리고 생각보다 또 그렇게 차들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페라리 역사적인 차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무래도 이탈리아 본사가 아니기 때문에 차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고, 그거 F40이랑 50 뭐 이런 거 보다가 512 BB였나? 그것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거 진짜 구경도 못했어요. 시간이 없어갖고. 이제 빨리 다음 존으로 가라고 그래서 안타깝습니다. 어쨌든 페라리가 이번에 굉장히 좀 돈을 많이 썼다고 하네요. 그럴 것 같아요. 평소 저기서 신차월 발표회가 되게 많이 열리는데 평소보다 굉장히 더 큰 면적으로 꾸몄고, 음식 같은 것도, 근데 그 음식 같은 게 되게 비싸고 이제 품위는 있는데 먹는 입장에서 보면 별로 실속은 없는, 그러니까 이게 식사가 아니고 그냥 케이터링이거든요. 그래서 조그만한 빵, 조그만한 뭐 초콜릿, 그리고 뭐 파스타 요만큼, 고기도 요만큼씩 줘요. 그래서 되게 비싸고 품위가 있는 건 맞는데 이렇게 딱히 뭐 실속은 없는. 제가 그래서 아까도 다른 기자들이랑 이거는 지금 점심을 먹은 것인가 안 먹은 것인가 아리송하다 라고 그랬죠. 근데 확실히 페라리가 이게 고객 행사도 겸하는 거다 보니까 이제 보통 또 고위 임원도 오고 본사에서 페라리 고객들이 또 사회적 지위가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 요리사도 비싼 사람 불렀더라고요. 유명한 사람, 최현석 셰프가 되게 유명하잖아요. 그 사람 와서 막 하고 있더라고요. 처음에 쭉 가다 보면 어떤 약간 좀 가장 나이가 있는 사람이 되게 열심히 그 파스타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구나 했는데 누가 최현석 셰프래요. 여기 보니까 최현석 셰프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좀 신기했어요. 그러니까 그 팀들이 온 거잖아요. 최현석 셰프가 이끄는. 그러면 보통 저 정도,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제 저 사람이 두목인데 그 두목이 파스타 되게 막 열심히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좀 신기했습니다. 그래서 스테이크 같은 경우에는 딱 가면은 되게 손바닥 만도 안 한 접시에 그 살점을 한 3개 정도 주고요. 근데 맛은 있더라고요. 되게 부들부들해요. 3개라서 이제 순식간에 먹고요. 그래서 저는 한 번 더 갔습니다. 스테이크. 고기는 먹어야죠. 그래서 한 번 더 갔고요. 파스타는 별로 안 좋아해서 안 갔는데 정원준 기자가 먹더라고요. 그래서 어때? 맛있냐? 다른 거는 다 다른 직원이 하는데 파스타 같은 경우는 그 최현석 셰프가 직접 했거든요. 그래서 야 맛있냐? 그러니까 맛이 없대는데요. 별로라는 후기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그 자기 입맛에는 조금 안 맞고 콜라가 좀 땡기는 뭐 그런 맛이래요. 근데 뭐 우니베르소 좌석의 뭐 배치라든가 이런 걸 보면은 촬영을 많이 해라, 잘해라, 열심히 해라, 뭐 그런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그거 다 끝나고서 페라리 로마가 스파이더가 처음으로 공개가 되잖아요, 국내에. 근데 의자가 그러니까 보통 이제 미디어 행사의 그런 의자가 아니라 그냥 편한 쇼파 있잖아요, 편한 쇼파. 그런 거라서 만약에 거기 앉잖아요, 그러면 찍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뭔가 그 좌석도 되게 뚝뚝 떨어져 있어서 그러니까 이제 격조 있게 VIP용으로 그렇게 이제 좌석 배치를 한 건데, 그렇다 보니까 뭔가 그 페라리 로마 스파이더를 이렇게 찍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렇구나. 심지어 그게 미디어니까 의자가 더 촘촘히 있었지, 아마 고객 행사면은 의자가 더 뚝뚝 떨어져 있을걸요. 그리고 끝나고 나서 로마 스파이더가 어차피 차가 한 대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 차 한 대에 기자들이 다 몰려드니까 야 도저히 이건 뭐 사실 뭐 딱히 찍을 생각도 없었지만 찍고 싶어야 찍을 수가 없구나 라는 생각이 오히려 마음이 편하던데, 아 여기는 차가 왜 밀려. 그래서 그냥 편하게 집에 왔습니다. 속 편하게. 그러니까 페라리 같은 회사는 격조와 품위가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음식들도 다 되게 비싼 거고, 심지어 이런 물도 막 되게 비싸 보이는, 뭐야 이게, 아쿠아 페나? 투스카니? 이탈리아네, 투스카니. 이탈리아에서 공수했나? 물도 이런 거예요. 물맛도 좀 다릅니다. 확실한 거는 저 에비앙보다 나아요. 에비앙은 약간 비리잖아요. 에비앙은 그거 비려서 저는 별로 안 좋아하는데, 뭔가 그 좀 되게 드라이한 맛이네요. 드라이한 맛. 건조한. 삼성화재 다이렉트에서 제가 어저께 책임보험 갱신했죠. 야, 놀랍게도 어떻게 제가 구원식 아반떼를 지난 1년 동안 492km나 운전을 했을까. 진짜 신기하네. 물론 집에서 헤일이 갔다 오면은 그게 한 70km 정도 돼요. 근데 제가 그거 그래봐야 2번 정도밖에 안 갔을 건데, 지난 1년 동안. 나머지 또 어디서 운전한 거야 도대체. 신기하네. 그거 고장났나? 참고로 왜 주행거리가 2만 킬로가 안 되냐면은 그 옛날에 그게 그 적상거리가 그게 고장이 나서 제가 교체를 했거든요. 그리고 제가 그 신고를 했어요. 등록증에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아마 총 실제 누적 주행거리는 한 17만, 18만 정도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도요타 크라운 미디어 시승에는 확정이 됐어요. 저 이제 가는 걸로 당첨이 된 거죠, 당첨이. 그래서 아까 전화 오던데 거기 버스로 가실 거예요? 아니면 자차로 가실 거예요?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당근 자차로 가지. 자차로 간다고 했습니다. 근데 의외로 사람들이 자차로 간다는 기자들이 많더라고요. 아까 그 동탄에 사는 선배도 그 버스 타고 가려면 그 경복궁까지 가야 되잖아요. 동탄에서. 그게 말이 되나? 동탄에서 자기 차 타고 바로 가야죠. 그래서 크라운 시승회는 자차로 갈 수 있습니다. 기분 좋네. 근데 이번에 크라운이 약간 희한한 게 신차 발표회랑 시승회랑 되게 날짜가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신차 발표회가 다음 주 월요일에 하는데 바로 그 이틀 있다가 시승회 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 신차 발표회를 굳이 갈 필요가 있나? 왜냐면 바로 이틀 뒤에 시승회를 하는데, 그래서 지금 갈등 때리고 있어요. 심지어 거기 뭐 서울 옥션에서 하는데 워낙 복잡하니까 대중교통부터 가급적이면 그래서 대중교통 어떻게 타고 가요? 서울 옥션에. 그래서 근데 아까 다른 기자들 다 그런 말 하던데 안 갈까? 참고로 크라운 시승회는 그 정선에서 열리는 거,
때 엔진 2개로 한다고 합니다. 2.5랑 2.4 터보랑 2개 다 돌린다고 해요. 그래서 아마 차 한 대에 2매체가 타고 그 엔진 2개를 번갈아 가면서 시승을 하겠죠. 저는 그렇게 그 시승을 하루에 할 때 그렇게 엔진 2개를 다 하는 거는 좀 별로던데. 왜냐면 그 하나도 좀 제대로 파악하기가 힘듭니다. 요즘에는 저 우리나라도 저 긴급 출동 응급차 오면은 비교적 잘 비켜주는 것 같아요. 뭐 독일만큼은 아니지만 옛날에 비하면 훨씬 좀 잘 비켜주는 게 아닌가. 옛날엔 진짜 안 비켜줬잖아요. 진짜 대책 없이. 근데 요즘에는 생각보다 꽤 잘 비켜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운전할 때 막 외부 소리가 전혀 안 들릴 정도로 음악을 들으면은 안 되는 거죠. 왜냐면 저런 응급차 소리가 안 들리거나 뭐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특히 시내에서는 외부 소음이 전혀 안 들릴 정도로 음악을 되게 세게 틀고 다닌다거나 그러면 안 좋. 제가 그래서 음악을 안 듣잖아요. 뭐 그것도 그렇고 뭔가 운전할 때 저는 외부 소음이 안 들리면은 불안하더라고요. 참 오늘 행사는 제가 이거 알파로메오 옷을 입고 왔거든요. 사실 뭐 페라리 때문에 뭐 깔맞춤한 건 아닌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알파로메오 옷을 입고 갔는데 첫 번째 존에서 도슨을 투어할 때 거기 그 클래식에 있는 사람이 뭐 당연히 알아보겠죠. 저 알파로메오 옷 입은 사람, 그러니까 엔조 페라리가 알파로메오 팀의 파일럿으로 시작을 했다. 뭐 이렇게 자꾸 저 여러 번 언급하더라고요. 일부러 입고 간 건 아닌데 그냥 우연입니다. 우연. 제가 이걸 어디서 샀냐면은 2013년인가 하여튼 한 10년 넘었어요. 하여튼 이거를 저 프랑크푸르트 모터쇼의 알파로메오 부스에서 샀어요. 왜 그 그 모터쇼의 부스에서도 이런 기념품 옷을 팔잖아요. 제가 그때 그 알파로메오 부스에서 이거랑 또는 하얀색 그 재킷을 샀죠. 제가 그때는 이제 알파로메오를 되게 좋아해서 옷을 샀는데 뭐 잘 입진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별로 안 예쁘거든요. 그런 기념품들의 옷은 품질이 떨어져요. 예, 이마트 화정점에 도착을 했습니다. 사실 뭐 오늘 딱히 살 게 그렇게 많진 않은데 이제 충전을 한 김에 뭐라도 사야죠. 예를 들어서 스타벅스 에스프레소. 그때 그 스타벅스 에스프레소 그 번들팩 2개 카트에 기부한 거 진짜 아까워 죽겠네. 그거 사야죠. 일단 물리고 지금이 배터리가 22%니까 저 한 90%까지 채울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간 좀 걸리겠네요. 진짜 천천히 보고 와도 되겠네. 맞다, 그릇도 하나 사야 돼요. 그릇, 큰 그릇 있잖아요. 볼. 제가 얼마 전에 깨트렸습니다. 기름손이라. 여기는 오늘은 저 특히 많이 비어있네. 여기는 저 되게 자주 비어 있습니다. 평일에 오면은. 예, 여기까지 동대문 DDP에서 31.9km고요 59분 걸렸고요. 1시간. 평균 전비 7 나왔습니다. 배터리 21%네요. 예? 예? 짜장면도 마시고요. 이제 여름철 별미자는 날짜 10월달 날짜. 예. 예. 짜장면은 좀 그렇죠. 예, 충전했습니다. 92%까지 채웠어요. 정확히는 그냥 2만원에 맞춰서 2만원에 92%에서 끊었는데
계기판에는 93%로 표시되네. 어쨌든 저기서 92%를 채우긴 했는데 사실상 93%, 꽉 채운 92%, 한 92.9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부위성으로 올라갔나? 어쨌든 93% 채우니까 주행 가는 거리 504km, 이거밖에 안 되나? 그리고 여기가 항상 한 80, 그러니까 90, 88, 89? 요 사이에서는 항상 속도가 갑자기 6, 7로 갑자기 낮아지더라고요. 여기가 예전에 비해서 속도가 잘 나오거든요. 여기 예전에 처음에는 막 50 정도밖에 안 나왔는데 요즘에는 그냥 꽂으면은 계속 오늘도 저 93, 98 막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야, 속도 잘 나오네 해서 신나게 충전했는데 오늘도 88 이 정도 되니까 90까지 갑자기 속도가 6, 7kW로 갑자기 떨어지고, 옛날에 안 그랬거든요. 어쨌든 93%까지 채웠고요. 내일 용인 갔다 오면은 또 떨어져 있으니까 쭉 정선 크라운 시승에 가는 거 대비해서 화요일에 한 번 더 충전을 하고 뭐 이렇게 되겠네요. 야, 이게 전기차를 타니까 뭔가 계산적이 돼, 계산적이. 어쨌든 지금까지는 뭐 올해 1월부터인가 거의 저 포인트로만 충전을 하기 때문에 돈이 안 들고 있습니다, 충전에. 그러니까 연료비가 지금 하나도 안 드는 거죠. 아직도 N포인트 23만원인가 4만원 SS 차죠. 오늘 13만원에서 2만원 했으니까 12만원 남았네. 12만원 남고, 이러니까 앞으로도 한참 할 수 있죠. 근데 만약에 이러다가 이제 포인트를 다 쓰고 제 돈으로 충전을 하게 되면 그때는 진짜 야, 얼마나 돈이 아까울까. 돈 아까워서 어떻게 하지? 돌이켜보면은 옛날엔 도대체 막 한 번에 7만원 8만원씩 내고 집을 씌우고 어떻게 기름 넣고 다녔을까. 도저히 이 큰일이에요 이거 진짜. 나중에는 어떻게 되나. 어쨌든 이번 주는 내일 용인의 AMG 시승행사만 갔다 오면 끝납니다. 가 아니라 주말에도 일을 해야죠. 그래야 영상이 올라가죠. 어쨌든 내일은 그게 행사가 9시 반에 시작을 하고요. 그러니까 9시 반까지 가야 돼요. 행사가 한 4시 반인가? 4시인가에 끝난대요. 물론 뭐 일찍 도망와도 되긴 하는데 자차로 갖고 가는 그 이점이 뭐예요? 일찍 도망올 수 있다 이건데, 하여튼 공식적으로는 4시인가 4시 반인가 끝날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 9시 반까지 용인에 가려면은 집에서 넉넉 잡고 6시에는 출발을 해야죠. 3시간 반 전에. 7시에 출발하잖아요. 그럼 진짜 오래 걸립니다, 용인까지. 진짜. 그래서 내일은 아침에 한 5시 반쯤에 일어나서 6시에 출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끝입니다.